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츠카토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찾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한국경영학회, SBS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세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라든지 또 질문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해 두었다가 이어지는 전문가들의 담화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 제가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선임 에디터죠. 로라 아미코를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네, 여러분 evening. We have a global 안녕하십니까? audience here today logging in from around 오늘 the 이 world. 자리에서는 전 세계에서 nothing could make 접속한 me 분들이 happier.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Because the 알고 lessons that 있습니다. John Katzos and 정말 Jason McLean 기쁩니다. have to share are 오늘 존 truly 캐트소스 global 그리고 in nature. 제이슨 미클리언 I'm 두 Laura 분께서 Amico, 나눌 a senior 교훈들은 editor 정말 at Harvard 글로벌한 Business 성격을 Review. 갖고 있기 I've 때문입니다. had the honor of working 저는 with 하버드 two 비즈니스 incredible researchers for the 리뷰의 past 선임 year 에디터 on a 로라 project 아미코입니다. called The Big Idea. 저는 지난 1년간 Published 앞으로 just a few 소개할 times 두 a 분의 year, 연구자들과 this is 함께 where we share.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차원에서 빅 아이디어라는 기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The lessons 여러분 that John Katzos and 안녕하십니까? Jason McLean have to share are truly global in 오늘 nature. 존 캐트소스 그리고 제이슨 맥클리언 두 분이 소개할 교훈들은 정말 글로벌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로라 아미코, HBR 선임 에디터입니다. 저희 HBR은 지난 한 해 동안 빅 아이디어라는 기획을 통해서 이 두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해 왔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1년에 몇 번만 발간되는 발행물이기도 한데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가장 과감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자들께서는 기업이 분쟁 지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고요. 일자리와 또 주거와 관련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 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세계화, 불평등도 모두 문제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던 주제들입니다. 존과 제이슨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의 플레이북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대에서는 기회들이 다른 기회들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파괴적인 허리케인, 더욱더 광범위한 금융위기, 그리고 더욱더 폭력적이고 광범위한 소요 사태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은 연쇄의 고리를 이룸으로써 코로나19가 사라지면서 정치적 위기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과 제이슨은 저와의 대화에서 기업들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들과 같은데 날씨가 좋을 때에는 파도가 치면서 함께 위로 올라가지만 폭풍우가 칠 때에는 많은 배들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바로 이 허리케인 시즌과 비슷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 매버릭스라고 하는 서핑 대회가 바닷가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이 바닷가에서는 파도의 높이가 아주 높았습니다. 8m, 높으면 18m까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 서핑 대회의 목표는 이 높은 파도의 꼭대기 위에서 계속 서핑을 하면서 바닷가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존과 제이슨과 함께 일하면서 이 매버릭 대회에서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는 이 서퍼의 모습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만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패널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캐트소스,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분쟁 지역의 기업과 관련된 최고의 연구자입니다. 제이슨 비클리언, 오슬로 대학교 발전환경센터 선임 연구원께서는 기업 평화 구축, 위기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두 분의 발표 이후에 김영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김영찬 교수님은 한국 마케팅 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한국 소비자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위기 속에서의 플레이북에 대해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그것이 기업에 어떤 의미인지, 전 세계의 기업들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린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출간된 새로운 위기 플레이북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HBR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our talk. I'm very glad to be here. 이렇게 함께 Over 해주셔서 a decade ago, I was 감사합니다. interviewing a business owner who 10년 had set up his 전에 company 저는 on the edge of a DMZ demilitarized 근처에서 war zone. 창업을 한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DMZ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망하지만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DMZ에는 아주 거대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철조망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외부인에게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조망과 군인들을 지나면 사람들이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고 정원을 가꾸고 또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DMZ 근처에서 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저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GP가 있기도 했습니다. CEO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창업했나요? 그랬더니 이 CEO는 저한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왜 여기다 창업하면 안 되나요? 다른 데 창업한 것과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키프로스의 이야기입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 1974년에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은 바로 니코시아라고 하는 유럽의 유일한 분단된 수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키프로스가 분단되기 전에 협력의 허브였습니다. 1974년에 이 지역은 업무 중심 지구였습니다. 1974년 이후 많은 기업들은 파산했습니다. 그 이후 저와 제이슨은 왜 여기다 창업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처럼 가장 힘든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배워야지만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앞으로 찾아올 여러 위기 중 첫 번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후변화,
세계화, 그리고 사회 불평등이 현재 하나로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들이 더욱더 악화되고 오래가고 한 위기가 끝나면 다음 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파괴적 혁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이 더욱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화약고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는 반면 짧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관리할 수 있었던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대규모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는 투자할 돈이 없다, 거기엔 시간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자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더 높은 임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누가 가장 절약을 하는지 혹은 생산성이 높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느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유연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존 캐티서스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또 오슬로 대학교의 제이슨 미클리언 교수와 함께 분쟁 지역에서의 기업들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미얀마부터 이라크까지, 콜롬비아부터 시리아까지 우리는 기업인들, 관리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져왔고 그들은 모두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느냐라는 같은 질문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조직의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춘 100대 기업부터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자들까지 그리고 뉴욕의 맥주 양조장 오너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커뮤니티 관계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원칙이 있고 또 투명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스마트한 기업들이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취하는 조치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위기가 다가온 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집단적인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분기도 아니고 지금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훈들이 가장 심각한 그런 분쟁들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커뮤니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쟁 지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함께 구축하고 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199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 조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히 쿠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수를 팔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기업 NBC는 평화조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침이 있었음에도 쿠리가 설립한 NBC는 현재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수백 명을 직접 그리고 수천 명을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요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함께 스마트하게 협업했기 때문입니다. 쿠리는 양측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과 또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는 공항과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러한 원료들이 국경을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리더들은 모든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분쟁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급망은 분쟁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사회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하나의 접근법만 고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이든 차량이든 원재료이든 모든 기업은 각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기업들이 할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과 사람들은 단순히 정부 규제만 따르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따르고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딜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나라를 두동강낸 내전이 있었지만 이 딜마티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파산했습니다. 딜마티의 CEO 메릴 페르난도는 왜 여기서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페르난도 CEO는 내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지역의 지식들을 항상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원래 딜마티는 차 농장을 소외된 지역 그리고 오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난도 CEO는 관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정직하게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전이 발생한 후에야 정부의 지침을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파산하거나 자신이 가진 자산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들은 정부가 혹은 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앞장서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력을 피합니다. 불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회적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관계의 서클로부터 실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연구에서 가장 직관과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원칙이 있는 정치적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소통할 때 성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바니 요거트의 CEO 함디 율루카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터키 출신의 쿠르드 난민으로서 미국에서 요거트 판매 분야의 1위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30%의 인력을 난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많은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초바니 요거트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을
무슬림들로 가득 채우려 한다. 그리고 초바니 요거트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언론에 나타나는 평판을 관리하면서 당장의 비난을 피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드카야 CEO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민을 더 고용하고 미국이 더욱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1위의 요거트 판매 업체가 되었습니다. 진보적인 소비자들이 초바니 요거트를 애용하게 되었고 보수적인 소비자들 역시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커뮤니티에는 다양성이 있고 나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객이나 주주,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나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원래 그 기업을 싫어할 사람들 까지 더욱더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정치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은 흔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양극화된 시대에는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바로 그러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영향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럴듯한 약속을 내놓고 실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용기 있는 기업들은 확실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소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플레이북입니다. 새로운 교훈들을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윤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플레이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학자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사회를 돕겠다고 공언하는 고상한 약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전술이 실제로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힘든 곳에서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회사들에 의해 현장 검증이 된 전술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힘든 길이 사회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플레이북을 따르는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힘든 지역에서 이들 기업은 전쟁을 멈추도록 도왔습니다. 덜 힘든 지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최선의 준비 방법은 지역사회 일원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칙이 있는 정책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각 기업은 이 플레이북을 각자 어느 정도 변형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기업이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될 것이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정으로 위기의 내성을 갖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제이슨 미클리어인 오슬로 개발환경센터 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제이슨께 한번 추가적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John. And I also want to extend our thanks to 감사합니다. Laura at 또한 Harvard Business Review, 하버드 Professor 비즈니스 Kim, 리뷰의 and really the 노라 entire 그리고 김 SBS 교수님 and 그리고 we really SBS appreciate the opportunity 디파럼 to speak 관계자 to you all today. 분들께 감사 말씀을 So I'll just spend a 드립니다. couple of minutes and expand 제가 on some 잠시 points that John 동안 had made. And by doing 전에 so, really 말씀드린 take a 내용에 대해서 quick deep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dive 보다 좀 into some of the 상세하게 concerns that we've experienced a lot of 우리가 companies facing 많은 when we talk about 회사에서 these 목표로 했던 다양한 어려움에 First 대해서 and 말씀드리겠습니다. foremost, what 우선 many of you might be thinking, like, 여러분도 okay, that's great 아시겠지만 that this worked 뭐 for 이것이 this company in 이 this 플레이북은 이 회사에는 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 우리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내 상황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감정을 저희도 10분 이해합니다. 기업이란 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서로 간의 기점도 다양하고 기업 내 또 부서도 서로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르고 따라서 회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사회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노력에 그리고 우리의 또 그 매출에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긴장도 있고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금융 위기도 있고 아주 복잡한 도전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모든 기업들이 특정 시점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뭐 무작위적인 그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를 위해서는 현지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선을 갖고 하는 활동들이 오히려 그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실패하게 되면 기업들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에 말했던 이 플레이북을 도입했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덫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다른 CEO나 관리자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순이익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플레이북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이를 통해서 5년 후에는 우리 사업이 개선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다음 분기는 어떨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현재를 희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물을 바라보는 정반대 방식입니다. 재난적인 사회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에도 도움이 중요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구했던 수백만 가지 중에서도 중요했던 몇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 비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플레이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 플레이북이 성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적절한 정책을 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업들도 보다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끊임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그 기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플레이북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진들에게서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청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와 기업 이 둘이 공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어지는 연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영찬 교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영찬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뉴노멀 경제로 인해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를 예측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기업, 개인, 그리고 정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전략,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질서에 대한 대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과 진화 등으로 인해 그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도전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놀랍도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의 입맛도 예전보다 훨씬 까탈스럽습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차하면 뒷북치기 십상입니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마케팅 전략이나 이론은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휴지통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개인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재생산되고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객의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출시하는 전략은 시장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늘어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보다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쇼핑의 형태도 온라인,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배달업은 한국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왔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소비는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도 급증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시장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나 개인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에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을 고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상생과 공존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법규를 제정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역할에 대해 많은 숙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적절한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서 디지털화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아무도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글로컬라이제이션 모델의 등장입니다. 글로벌 마인드와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모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들의 정신적 웰빙의 추구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가치가 소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기업, 정부, 지역사회는 팀을 이루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통해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열띤 강연을 펼쳐주신 4명의 연사를 다시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대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뭔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짧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저는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스토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중 질문인데요. 신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과 조직이 신뢰를 구축하는 내부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뢰 구축이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신뢰 구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경우에 기업의 사무실이 있고 끝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직원들과 또 주변 지역 주민들과 또 공공기관의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교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통합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만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업들은 여전히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은 그러한 소통을 돕는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디지털 도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면 소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클렌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많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질문이고 답하기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기는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위기에 보건력이 있는 기업들은 가장 책임감이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같은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결과를 보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자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페이론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페이론적인 시각을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들이 진심으로 여하튼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션을 시작할 때 저는 커다란 파고를 넘는 그런 서퍼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설레는 마음을 또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발표자분들, 그리고 질문자분들, 그리고 SBS에 감사드립니다.